종교 사기꾼들과 마귀들을 쫓는 미카엘 신부입니다.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조문하는 리본에 근조라는 단어를 빼고 검정 리본만을 착용하는 것은 당신의 죽음이 안 됐기는 하지만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라는 표식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두고 애도만을 강요하고 정치적 악용을 이유로 원인 규명이나 책임 소재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들이 연일 방송과 SNS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상이나 조문의 문은 죽음의 원인이나 상태 등을 묻고 망자에 대한 슬픔에 공감하며 남은 유가족들을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죽음의 진상에 대한 의문과 애도는 슬픔과 상처에 공감한다는 의미에서 같은 의미의 하나의 단어입니다. 위패와 영정도 없는 곳에서 근조라는 단어조차도 가린 채 검은 리본을 달고 동냥하듯 하는 가증스러운 참배로는 결코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화환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경찰이 유가족들을 분향소에서 끌고 나가는 모습에서 우리는 분노합니다. 시민들이 비탄에 잠겨 슬퍼하는 이때에 너희들의 희생이 대한민국을 빛내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라며 망발을 쏟아내는 천공이라는 자와 이태원 참사는 북한의 공작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망언을 쏟아내는 정광훈이라는 자는 필시 윤석열 대통령을 비화하는 자들인 바 이러한 자들에게 둘러싸인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은 그 존재의 이유를 이미 상실하였습니다. 분향소에서 유가족을 끌어낼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시민들은 이들을 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젊은 청춘들의 안타까운 희생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사를 사고라 부르고 희생자를 사망자로 표기하라는 정부의 지침이 이 일이 자신들과 무관한 일임을 만천하에 알려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발상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은 이들에게 저항하고 이들을 끌어내야 합니다. 지난 2014년 한국을 방문하신 뒤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누군가 세월호의 노란 리본을 떼시는 것이 좋겠다며 조언한 사람들에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똑똑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습니다.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10월 29일 토요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그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가톨릭 운동단체 회원 2,000명을 만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 현실에 관심을 두며 저마다 자신의 몫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토는 내 알 바 아니야가 아니라 나에게 중요해입니다. 인간의 비참은 불행한 소수에게 닥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불의의 결과입니다. 이 같은 불의는 항상 근절해야 합니다 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람의 목숨을 발판 삼아 나라를 빛내게 하자고 떠들고 해묵은 종북몰이로 전쟁의 위협을 부추기게 하는 희대의 종교 사기꾼들과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책임을 회피하며 애도를 강제하고 정부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는 이 윤석열 정권을 향해 다 함께 외칩시다.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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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불이 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뉴스를 보면 욕만 들어갑니다. 제가 목사가 만나 자괴감이 듭니다. 욕도 하다 지쳐 비통해지기까지 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나 망가질 수 있는지 눈물이 납니다. 평화를 원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입니까? 지구에서 유일한 단일민족 분단국가 70년이나 못 만났으면 이제 그만 끝낼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함께 잘 살자는 것이 그렇게 문제입니까? 전쟁이라니요? 정말 다 죽자는 것입니까?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당만 찾는 인간이 할 줄 아는 게 고작 전쟁입니까? 윤석열, 전쟁하고 싶으면 너나 혼자 싸워라! 지난 5개월간 윤석열은 무엇을 했습니까? 경제는 망해가고 국민들은 죽어나가는데 자기 살집만 되는데 1조가 넘는 돈을 쓰겠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업체 선정을 하고 공사비를 몰아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더러워서 제 입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전 정부 먼지털이를 하며 주사파 타령이나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술 좀 그만 처먹고 주사나 부리지 마라! 일지도 물리치고 독지도 이기 놀이입니다. 검찰 나부랭이들에게 당해도 괜찮습니까? 정치를 하라고 했더니 조작으로 폐악질을 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줬다는 사람을 풀어줬습니다. 어디서 장난질입니까? 아주 사악한 것들 아닙니까? 밤이 길어지면 새벽이 옵니다. 그런데 그 밤이 빨리도 왔습니다. 저렇게 끌어내려 달라고 발악을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좌고우면하지 맙시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합니까? 이미 글러먹은 인간을 뭘 더 보자는 것입니까? 국민을 대대지로 하는 대통령, 겁대가리 없는 5년짜리 대통령,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은 약하지만 뭉치면 강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퇴진범 국민운동 100만인 서명에 참여해 주십시오. 매주 열리는 지역 촛불도 참가해 주십시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번마저 실패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힘을 내시다. 시민들의 승리, 이 거룩한 승리의 행진을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가 주인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우리가 주인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포에서 올라온 이상조입니다. 용산에서 애들을 사는 곰탱이 새끼들아, 한번 물어보자. 법과 원칙을 얘기했나? 상습 사기에 주가 조작한 이 장모와 수많은 허위 이력과
주가조약은 네 마누라에겐 왜 적용이 안 되는 거니? 너가 말한 법과 원칙은 남에게만 적용되는 거니? 너 직속 쫄개들이 특수부 계감들이 현 대장동 개발과 관련하여 수사랍시고 벌이고 있는 짓거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자 노력하는 대다수 검찰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배신의 행위이며 특수수사기법이라 빙자한 범죄 행위로 분명히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하라.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나? 네 마누라와 네 장모가 깜빡이 들어가 있는가? 그게 공정과 상식이다. 너는 이미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지도력을 상실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명령한다. 너의 직무 정지를 명한다. 받들어 시행하라.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견됐음에도 그에 대한 질서 및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한 대비는 도외시한 채 대통령이라는 자가 똘마니 이상민, 한동욱 앞장으로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마약 범죄다 단속만 집중하여 대명천지의 날벼락 같은 천재지변이 아닌 법과 원칙을 무시 대비를 소홀히 하고 할 일을 하지 않아 우리의 생태가 된 아들딸 158명을 생죽음으로 내보라 압살한 12구 참사의 책임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할로윈 데이를 맞이하여 이태원에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견되었음에도 대통령의 영산 이전으로 인한 국가안전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경찰 기동력을 너의 출퇴근 동선에 집중하여 예견된 수많은 인파에 따른 사전 예방조치 방위로 우리의 젊디적고 아름다운 푸르른 정치를 즐기던 우리의 아들딸 158명을 생죽음으로 다 압사했다. 지금 12구 참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거듭하여도 모자랄 지경인데 국민의 생명을 지켜줘야 할 최고 책임자임에도 오히려 큰소리치며 그 책임을 현장의 땀을 흘리며 동문서주한 소방부 사장과 소방, 경찰 및 공무원의 하위직 공무원에게 덮어씌 우려하고 있다. 진짜 범인은 다음과 같다. 총리 한덕수, 행자부 장관 이상민, 법무부 장관 한동훈, 서울시장 오세훈, 용산구청장 박희영, 경찰총장 유희근, 서울경찰청장 빈광호, 용산서장 이임재, 그리고 너! 바로 너가 범죄 이 새끼야! 위급할 때 국가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고 있을 158명의 우리의 아들딸 재단 앞에 무릎 꿇고 진정성 있는 사죄를 요구한다. 옆집의 애완견이 죽어도 경건한 마음으로 같이 슬픔을 공감해 주는 게 인지상정이다. 온 국민이 슬픔과 절망으로 좌절하고 있는데 집들이 많다는 회동이 웬 말이냐? 술과 음식만 먹고는 잘도 넘어갔느냐? 폐륜도 이런 폐륜이 없는 것이다. 급조된 합동분향소에 희생된 우리의 아들딸 영장이나 위표도 없는 분향소가 웬 말이냐? 진정 애도하는 마음으로 국가급 두 손 모아 제대로 놓을 줄도 모르고 거기에 대해 금조 리본에 아무런 주먹을도 없는 리본이라니 이런 게 가당키는 한 거냐? 네 공공 대질 때도 그렇게 했더냐? 에라이! 나는 개 호루새끼라고 안 했습니다. 불과 반년 전 세계 속의 한국인인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당당했는지 지금은 세계인 앞에 얼굴을 둘 수가 없구나. 쪽팔려서
너가 미국 가서 구걸하듯 딸리면 만나 했던 말 그대로 돌려주마. 이 새끼야, 불의는 작전을 158명 앞다로 날려 쪽팔리니 퇴진하라. 쪽팔리니 퇴진하라. 퇴진하라. 감사합니다.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노래 아시나요? 다 아시나요? 그 노래 시작을 이렇게 하잖아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이 노래 기억나시죠? 이 노래 앞소절에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네, 그 꼬마 아이가 오늘 발언을 준비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당시에 많이 불렸던 노래죠. 네, 어느새 중학생이 됐다고 하네요. 김우석 학생의 발언과 이어서 대진현 예술단 빛나는 청춘의 무대를 마지막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김우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014년 저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노래를 불렀던 8살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나 지금 16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8년이 지나면 많은 것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도 밝혀지고 저는 안심하고 수학여행을 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전보다 더 안전한 사회가 되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곳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말을 다시 한번 외치기 위해 여기 이렇게 섰습니다. 바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10월 도심 한복판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고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이자 친구였을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프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누가 이 아픔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두 같이 슬픔을 나누며 애도할 때 그들은 참사를 사고로 바꾸려 들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여 눈물 흘릴 때 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지우기에 바빴습니다. 왜 그 소중한 생명들은 잔혹하게 죽어나가야만 했습니까? 미리 인원을 배치했더라면, 분리선 하나만 놔뒀더라면, 아주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막을 수 있는 참사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란 자와 권력자들은 제대로 된 사과 하나 없이 거짓말만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자신의 관할이 아니다. 현대 사회에서 무작정 책임지라 하지 말라. 그는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놓고서 위패도 없는 분향소도 모자라 고인들에게 마약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분노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확히 8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세월호가 바닷속으로 가라앉던 그날 힘을 가진 사람들은 모조리 침묵했고 누구 하나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가라앉는 것을 가만히 방치했던 해경도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했던 국가도 자신의 책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숨기고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진실은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보를 기필코 몰아내고 낱낱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무리 저들이 거짓말을 뱉어내고 어떤 수작을 부려도 진실은 언제나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듯이 우리의 촛불이 언젠가 저들을 몰아내고 진실과 정의를 밝게 비출 것입니다. 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하에 살고 있습니다. 고작 전세 7천만 원인데도 요즘 금리가 크게 올랐다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1월 달에는 한 달에 9만 원 내던 이자가 이제는 1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고작 반지하 전세 이자도 부담스러운데 대출받아서 집 구해 사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지금의 경제위기가 얼마나 크게 다가올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1.5배,
올랐는데 먹고 살자고 쓰는 식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게 그야말로 실감이 납니다. 이제는 한 달에 몇 번 사 먹기도 부담스러운 치킨값은 물론이고 국밥값, 김밥값 오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빵값마저 오르는 빵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서러워서 힘들어서 한 잔 먹고 자는 맥주값마저 인상했습니다. 서러워서 못 살겠다가 어이가 없어서 싸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지경입니다. 고작 9,160원, 내년에는 9,620원 되는 최저임금으로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마저도 앞으로 차등작용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고 합니다. 손발닳게 일하는 국민들은, 청년들은 대한민국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자격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윤석열에게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겁니까?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일할 사람이 넘친다는 윤석열입니다. 주 52시간제를 폐지하겠다고 밀어붙이는 윤석열입니다. 그래놓고 자기 지인 아들은 청와대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비리를 저지르는 윤석열입니다. 반성은커녕 9급 공무원 자리라 미안하다는 권성동을 똘마니로 두고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청년들의 분노마다, 이 사회의 불공정마다, 비리마다, 범죄마다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청년들이 더 이상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화, 드라마, 문학, 소설 등 여러 이야기 속에서 묘사되는 지옥의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대체로 땅 밑에 있고 빠져나올 수가 없으며 죄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반지하에 살아가며 빠져나올 희망조차 잃어버린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청년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지옥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죄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난 죄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인 게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옥 누가 가야 하는 겁니까? 땀 흘리고 발버둥 쳐도 좌절밖에 돌아오는 것 없는 청년들입니까? 아니면 무능하고 무례한 데다가 각종 비리범죄, 부패재벌과 유착한 윤석열입니까? 청년들 누구 때문에 좌절합니까? 청년들 누가 없어야 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하는 겁니까? 지금도 하루하루가 힘든 청년들 5년을 더 윤석열과 살 수 없습니다. 윤석열이 망가뜨릴 대한민국에서 숨 쉴 수가 없습니다. 잘 살기 위해, 인간답게 살기 위해, 희망을 갖기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희망을 만듭시다. 이깁시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 노동자 김수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야간 근무를 합니다. 야간 근무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저희 편의점 앞에 매일 순대 트럭이 옵니다. 그 순대 트럭 사장님은 낮부터 밤 12시 넘어서까지 계속 장사를 하시는데 마무리하시고 항상 편의점에 들러서 순대를 한 봉지를 담아서 청년 알바들에게 항상 나눠주고 가십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지금 냉동실에는 순대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촛불에서 제가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근하고 오시는 분들은 항상 오셔서 고단한데도 소주 한 병 사셔서 달래려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새벽에 저처럼 또 일하시는 배달 노동자, 택배 노동자, 그리고 마트에 이렇게
막걸리 납품하시는 노동자분들도 오시고 새벽 4시가 지나가면 청소 노동자분들이 오셔서 사발면 한 그릇 하시면서 또 청소하러 나가십니다. 이 새벽에 청소하고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누구 먼저랄까 할 거 없이 정말 서로 따뜻하게 인사하려고 수고하세요 하면서 그 눈빛에서 동병상련이 느껴집니다. 우리 국민들 정말 너무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근데 열심히 사시는데 행복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세계 62위라고 하는데 진짜 죽기 살기로 버틴다는 게 느껴집니다. 새벽에 어떤 오시는 분 중에는 중년 여성분이 계신데 한 10분 이상씩 계속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시고 안 사셔서 처음에는 저 쉬어야 되는데 짜증도 나고 했습니다. 근데 10분 넘게 돌아보시고 결국 매일 똑같은 걸 사가시는데 그게 2,100원짜리 반값 바나나입니다. 매번 똑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슬퍼지더라고요. 이게 매번 오셔서 부스럭거리시고 이거 들었다 저거 들었다 또 놓으시고 하는데 결국에는 또 그 2,100원에 큼지막한 바나나 5개 들어있는 그 반값 바나나를 또 사십니다. 거기에 적립도 하시고 포인트 적립에 할인도 하시고 그렇게 가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박하게 살아야 합니까? 아니 세계 경제 강국 7위라고 하는데 그런 나라 국민들이 몇백 원에 가슴 조이면서 살얼음판 걷듯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자살공화국이라고 합니다. 2시간에 3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하루에 40명씩 1년에 15,000명 10년이면 15만 명의 작은 도시 하나가 사라집니다. 지금 몇 개 도시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이런 미친 물가에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 난방, 수도, 전기, 가스, 버스 할 것 없이 아예 죽으라고 세금 폭탄 던지는 새끼가 이런 새끼가 사람 새끼입니까?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지원 끊고 임대주택 예산 끊어서 아예 국민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새끼가 사람 새끼입니까? 재산이 8조 원이라는 8조 10조가 넘는다는 이재용한테 매년 1조 2천억씩 세금 깎아주려고 국민들 등쳐먹는 새끼가 사람 새끼입니까? 보통 나쁜 놈들은 예의상 좀 몰래 하기도 하고 들키지 않으려고도 하는데 이 새끼는 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놓고 김건희랑 장모 비리 덮고 대놓고 독도의 자위대 끌어들이고 대놓고 부재 감세하고 대놓고 어그레시브하게 모조리 짓하고 대놓고 남의 나라 국기에 경례하고 대놓고 다른 나라 대통령한테 욕하고 대놓고 물가 폭등에 세금 폭탄 던지는 무식한 놈 아닙니까? 국민들은 얼어 죽어도 굶어 죽어도 된다는 놈입니다. 국민의 적 아닙니까? 나라 망치는 공고의 적 아닙니까? 예의 없는 놈한테 예의를 차려야 합니까? 사이비 사기꾼 천공 말만 듣는 정신 나간 호구가 대통령이랍니다. 검찰 앞세워 조폭 두목 흉내내는 근데 실제로는 사기꾼 김건희 따까리 아닙니까? 역겨운 찌질이 쫄보 아닙니까? 윤석열 퇴진이 무슨 정치적인 입장의 격돌입니까? 사이비 사기꾼 따까리랑 싸우는데 민주주의 같은 거창한 말 하는 것도 쪽팔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시민 대 양아치의 싸움 아닙니까? 사람 대 짐승의 싸움 아닙니까? 국가의 주인 대 사이비 사기꾼 따까리의 싸움 아닙니까? 정의롭고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윤석열 퇴진을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하루 종일 그 순대 장사하시고 녹초가 된 상태에서도 편의점 알바하는 청년들한테 그렇게 선물하러 오는 게 우리 국민들입니다. 우리 부스에서도 뜨거운 정이 나누고 광장에서도 서로 챙기는 게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그게 여러분이고 촛불 시민들입니다. 저희는 썩어빠진 검사, 판사, 국짐당 모조리 불태워버리고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 만듭시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5초만 주위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소리 들리시나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실 한 100일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뉴스를 아예 안 봤습니다. 왜냐? 너무 우울했기 때문에, 너무 좌절이 심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도저히 어떠한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뉴스를 볼 마음이 전혀 생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시민 여러분들 뵙고 또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야,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까 다시 한번 좀 다짐을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너무 애썼어. 지금까지 참느라고. 야, 우리 100일 진짜 애썼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어깨 좀 토닥토닥 좀 해주세요. 진짜 애썼어. 오늘 김건희 씨 관련해서 발언을 좀 해달라 이렇게 주최 측에서 요청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이 좀 되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이요. 어떤 말을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사람이라서 뭘 이렇게 해라! 말하기가 굉장히 좀 주저되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지 하나 쓰려고요. 그 친구한테. 친구라고 내가 말해준 거 진짜 이거 존중하는 거다. 김건희 씨, 지금 둘러보세요. 나는 당신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관심 없습니다. 자기 이름 내려놓고 숨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나는 몰라도 돼요. 관심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일했던, 연구했던, 논문을 써왔던 그 길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 있게 이것은 내가 해온 것이다. 당당하게 해온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구석들이 있습니까? 지금 국민대에서는 논문 재검증 안 하겠다고, 다시는 안 보겠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거는 학문 공동체의 권리와 권한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국민대는 대학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국민대의 비호를 받으면서 그대는 박사학위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시간도 노력도 다 포기해가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그런 시간을 온전히 연구에 투자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논문을 썼던 우리 학문 공동체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뭐 전시를 해요? 전시를 할 때 정말로 올곧은 방법으로 본인이 기획하고 본인이 연구하고 본인이 투자해서 전시했습니까?
아름아리로 검찰 인력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네트워크들 다 이용해서 투자 받고 돈 받고 해서 올렸던 거 아닙니까? 그런 전시 당당하게 자기가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주가 조작이요. 저는 주식을 하지 못해서 한 경험이 없어서 사실 들어도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주가 조작 이것은 시장 경제에서 엄청난 범죄 행위로 두고 단죄를 해야만 할 강력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임할 태도도 전혀 없이 나 모른 채 해요. 나는 괜찮다 그러고 살아요. 뻔뻔하게 그지없습니다. 어딜 기어 나옵니까? 얼마 전에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죠. 지금 그래도 오늘 날씨가 맑고 바람도 좀 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가 좀 쉬운데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 서울시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완전히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비 오는 날 그날 김건희 씨 자기 어디 있었습니까? 뭐 하고 있었어요? 남편 퇴근하고 들어오니까 아이고 잘 왔다라고 하면서 받아줬습니까? 그거는 영부인이란 말 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런 처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가슴 아픈 하나만이 아니지만 정말로 가슴 아픈 사고를 우리는 그날 겪었습니다. 반지하에서 여성 장애인이 여성 노동자와 그 딸과 함께 노동자의 딸과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 당신 걸치고 있는 옷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뭐 집 고친다대요. 변기 그거 하나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나 신문에서 봤어요. 얼마나 빡이 돌았던지. 자기가 쓰고 있는 그 변기 하나, 그 2천만 원, 그거 하나만 있었으면 그 세 사람들 반지하 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 붙이면 1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 돈을 김건희 씨, 나 자기가 그냥 사인이라면 어떻게 쓰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명색이 대통령 부인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제가 너무 흥분했죠? 여성들의 삶을 돌본다면 김건희 씨 지금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비싼 옷 걸치면서 비싼 구두 신고 다니면서 그렇게 잘난 척하고 돌아다닐 일이 아니에요. 철저히 참여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당당하게, 부끄럽지만 당당하게 조사받고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으십시오. 김건희 씨 특감을 받으십시오. 김건희 씨에 대한 편지는 여기서 마치고 마무리로, 김건희 씨가 그렇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지금 제 세상 만난 것처럼 그렇게 다닐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남편이 검사잖아. 남편이 검사 출신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씨 말 한마디면 대통령도 꼼짝 못한다대.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도 검찰 개혁의 시대입니다. 김건희 씨가 그렇게 설치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은 검찰 자체가 자기 손아귀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법치의 근간을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법치, 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의 정권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곽상도 법의 이름으로 다 풀려났습니다. 김학의 역시 법의 논리로 풀려난 것입니다.
법치주의, 그들이 이야기하는 법치주의가 무엇입니까? 자기들끼리 잘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끼리는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법치, 우리가 따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저는 당당히 고백합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의 법치주의, 저는 그런 법 따위 따르지 않겠다. 한동훈 너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는데 네가 만드는 법치주의 그따위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 시민 여러분,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바로 나, 우리다. 이 땅의 주인은 바로 나이다. 우리의 주인됨을 잃지 말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법치의 근간을 우리가 직접 세울 수 있는 그 방법론을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고민해가고 차근차근 준비해가면서 반드시 만들어냅시다. 그게 우리의 할 일일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우리 국민 수준에 맞는 든든하고 믿음직한 정부를 가졌다는 점에서 지난 5년 동안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지난 5개월 전부터 저는 더 이상 우리 정부에 대한, 그리고 우리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 이태원에 계셨던 많은 분들의 지팡이가 되었어야 할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은 정부가 국민을 향해 휘두르는 무력의 지팡이가 되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촛불 행동,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무서워서 그럽니까? 이게 일하는 겁니까? 진짜 일하는 정부는 지난 3기 민주정부들과 2차 촛불혁명의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제가 요즘 무엇보다 아쉬운 사실은 저희 반 친구들 중에서도 일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친구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진실을 알리고 가르치는데 무관심한 언론의 잘못입니다. 제 또래 친구들이 잘못된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그리고 그리운 노무현 대통령님을 더 이상 장난스럽게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저와 같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의 국가와 저기 성족이 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언론이 할 일을 시민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민청원 폐지했습니다. 지지율 신경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을 보고 종북 주사파라고 칭했습니다. 독재가 아니고서야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보수가 정권을 잡아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당은 보수가 아닌 친일파입니다. 지상파 3사 중 유일한 진실 보도국인 MBC, 그리고 부패한 정권에 맞서고 있는 많은 정치인들과 그 측근, 그리고 서울의 소리와 열린공감TV 같은 수많은 시민 언론들 모두 정치 탄압의 표적입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에서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나라의 대통령인 김건희가 윤석열이라는 활로 쏴낸 정치 탄압이라는 화살은 결코 정의라는 관역에 적중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민이 반드시 그것을 막아낼 것입니다. 탄핵은 아직 우리 눈앞에 있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촛불이 모이고 더 큰 시민의 힘이 뭉쳤을 때 촛불의 뜨거운 열기는 우리를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국민의 위대한 승리로 이끌어낼 것입니다. 많은 진보 야당들과 시민이 함께 반드시 무능한 범죄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나라 꼴을 이따위로 만드는 데 방조하고 유지시키는 한동훈과 김건희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속시키며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인 검찰은 어떠한 정치 성향을 띠지 않는 공정한 검찰로 개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원 참사 소식과 그 현장의 모습을 본 직후 며칠간, 아니 지금까지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이 넘어져서 죽고 사람이 사람 아래에 깔려서 사람 사이에 끼어서 죽을 수 있는 건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 또한 몇 번이나 갔던 골목입니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밥 한 번 먹자, 술 한 잔 마시자, 어디서 볼까 하면 항상 이태원 얘기를 먼저 하곤 했습니다. 그런 20대 청년으로서 그날 그곳에 내가 있을 수 있었다고, 내 친구가, 내 가족이 희생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골목은 그동안 안전했습니다. 행정이 존재하고 책임이 존재했을 때 모든 청년들과 모든 시민들의 안전, 질서는 보장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세월호 때와 똑같이 정부가 무능하고 무책임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참사가 또 일어난 것입니다. 분노스럽습니다. 비참합니다. 우리는 이미 박근혜를 겪었는데 또 윤석열을 겪고 있다는 것. 우리가 세월호로 친구들을 잃었을 때 너무나도 아팠고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 약속했는데 또다시 이태원 참사로 친구들을 잃었다라는 사실이 너무 괴롭고 슬픕니다.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소중한 우리 청년들이, 국민들이 죽었는데 본인의 책임이다, 잘못했다, 사죄드린다, 진정성 있는 한마디가 없습니다. 참사가 아닌 사고라고, 희생자 아닌 사망자라고, 인파 탓, 집회 탓, 언론 탓, 끝까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 박희연 용산구, 국민의힘 이 한통속 집단을 보면 너무나도 분통이 터집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우리 20대, 30대 친구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촛불을 들읍시다.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런 사고 또 일어날 거고 그땐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월호에서 한 번, 이태원에서 2번 죽었는데 또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왜 일하지 않았는지, 최초 신고 이후 4시간 동안 왜 아무것도 안 했는지, 대통령 뭐 하고 있었고 책임자들 어디 있었는지 반드시 밝히고 죄를 물어냅시다. 제발 이제 다시는 아픔이, 이와 같은 상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냅시다. 부탁드립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피해자분들 빠른 회복을 하실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고, 유가족분들과 피해 가족분들의 아픔을 꼭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한 많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이 사회의 많은 청년들, 국민분들께 혼자 아파하지 말고 여기 광장에서 함께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 새끼 때문에 정말 화가 납니다. 대통 새끼가 되어서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뭐라고 했나요? 대통 새끼? 아닙니다.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습니까? 저는 대동새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동세상을 만드는 세기가 되지 않아서 화가 난다는 말입니다. 대동세상이 되는 세기가 되지 않으니 별짓을 다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절대 대통새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말 이상한 새끼가 하나 있습니다. 하는 짓마다 바보 같고 우리를 쪽팔리게 하는 새끼입니다. 자기가 한 말도 안 했다고 합니다. 정말 끝이 안 보입니다. 영국 여왕 조문을 갔는데 조문을 안 했다고 합니다. 교통통제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아예 2시간 늦게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시신을 보면 귀신이 들릴까 그랬나 봅니다. 그럴 거면 영국은 뭐하러 간 겁니까?
세상에서 제일 비싼 공짜 여행을 간 겁니까? 이 허망한 새끼. 허망한 석기입니다. 석기. 도자기 있잖아요. 도자기. 석기. 일본 총리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회담을 구걸했다고 합니다. 정성이 갸륵해서 만나주었다는 일본 언론발 기사를 보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직도 식민지 시대인 줄 아나 봅니다. 이 등신 새끼가! 바이든 대통령과는 48초 동안 정상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현안을 다 이야기했다고 사기를 칩니다. 편의점 삼각김밥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데 30초가 걸립니다. 이 모질이 새끼! 저는 새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석기라고 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고발을 당했습니다. 제가 촛불행동 후원금을 유용했다고 합니다. 고발로 저를 귀찮게 하고 가짜뉴스로 저를 공격합니다. 제가 촛불행동에서 10원짜리 하나라도 받았으면 사람 새끼가 아닙니다. 여기서 10원은 윤짜장 장모 10원이 아닙니다. 저는 집행이 밥을 사면서 촛불행동을 해왔습니다. 고생하는 실무진들 안쓰러워 회식시켜주면서 촛불행동 집행위원을 했습니다. 후원금 허투루 쓰면 안 된다고 제가 나서서 밥을 샀습니다. 내 돈으로 밥을 사는 것이 유용입니까? 어디서 개벽다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답니까? 저는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도 수익을 제가 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1인 유튜브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다 가져가지 않고 그 후원금으로 수많은 곳에 지원하고 후원해 왔습니다. 제가 뭐가 아쉬워서 촛불행동 돈에 손을 대겠습니까? 유튜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이렇게 고발도 당했는데 여러분 선물 하나 정도는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양이삼TV 구독 좀 해주십시오. 제 방송뿐만 아니라 지금 집회를 송출하고 계시는 모든 채널들도 구독해 주십시오.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전화를 꺼내셔서 구독, 좋아요, 알람 빨리 전화를 꺼내가지고 검색하십시오. 양이삼TV도 찾으시고 안진걸TV도 찾으시고 제가 뭘 잘못했다고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까?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김건희 아닙니까? 여러분 용한 무당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용한 목사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제가 예배당을 정리했습니다. 교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용한 목사 아닙니까? 건희야, 용한 목사 여기 있다. 나 건드리면 네 정권 망한다. 저것들이 이 용한 목사를 건드렸으니 이제 이 정권은 곧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추운 아스팔트에 앉아 촛불을 들었는데도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 어찌 실망을 안 하겠습니까? 또 촛불을 들어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자포자기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만 그랬겠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도 다 때려치고 여행이나 다닐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아 있다면 누가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겠습니까?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될 때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윤석열을 탄핵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탄핵으로 구호하겠습니다. 윤석열을 감사합니다.